충주시 연수동에 살고요. 75입니다. 대전인데요. 어린 시절에 없이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글짓기를 쓴 거예요. 글짓기를 썼는데 그때 우수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쓴 건데 잘했다 칭찬받을 때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지금도 글짓기 한 거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많이 가물잖아. 비가 안 와서 가물으면은 논에 물을 못 대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웅덩이를 팠어요, 아버지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기도 없으니까 자가로 이렇게 바켓으로 퍼서 올리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까 아버지 내가 할게. 하면은 이제 애들 쪽이니까 힘이 세잖아. 그러면 물을 퍼서 이렇게 수몽에다 물을 붓고 그러다 보면은 물이 논에 막 들어가니까 논물이 꽉꽉 차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도 땅이 막 금이 쭉쭉 갔어, 논에.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가니까 벼싹이 막 이렇게 소생해서 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글짓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 잘했다.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생각이 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오빠가 두 분 계시는데 이제 작은 오빠가 있는데 작은 오빠가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더라고. 그래서 오빠 몰래 하모니카를 훔쳐다가 내가 부르니까는 되더라고요. 처음에 애국가를 불렀어. 그랬더니 되더라고. 그래서 오빠 몰래 부르고 갖다 숨겨놓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즐겨 부르고 그냥 그랬었어요. 네. 살기가 어렵고 형편이 그러니까 딴 아이들은 다 그냥 여중 여고를 다니고 그러는데 나만 못 다닌 거예요. 못 다니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 제가 60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되고 63세 그래서 64세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 패스를 했어요.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냐. 제 포부가 그냥 나이 많아서 뭐 배운들 뭐 큰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배움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랬는데 그 대원대학이라고 충주 세명대 바로 옆에 대원대학이 있었는데 2년제인데 거기를 다니려고 하는 찰나에 그 해에 대원대학이 제천 세명대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 64세 고등학교 졸업해서 거기를 이렇게 갈 때는 야간이니까 갈 때는 이제 운전을 하며 가도 되지만 올 때는 집에 올 때 귀가할 때는 밤에 또 운전을 하고 오려면 여자 나이 64시면은 그렇게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좀 못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패스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영어 과목을 너무 그냥 좋아했어요. 왜? 새로운 말을 배우니까 또 외국을 간다든가 또 뭐 주변에 뭐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많잖아요, 주위에. 그래서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그래도 영어를 좀 힘써 배워야 되겠다 공부를 할 때 이 페이지가 뭐 중학교는 페이지에 거기에 뭐 단어가 몇 장 넘기고 한 장 넘기고 몇 번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이게 너무 문장이 길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못 읽는 거야. 다 먹고 해석을 다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야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이걸 다시 보는 거야. 영어를 보면 아까는 알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영어 선생님한테 전화해. 선생님 저 누군데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그 단어가 뭐죠? 그러면 그거 아까 알려줬는데 몰라. 그러니까 뭐야. 그래. 그러면 그거를 다 완전히 익혀서 내 거가 돼야지 저녁에 밤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시험을 중간중간 보잖아요. 보면은 엘리트로 졸업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릴 때는 하모니카를 했고 기타도 조금 해봤고 또 이제
약 5, 6년 전서부터 드럼을 쳐봤어요. 시끄럽다고 여기저기서 조금 그런 소리가 듣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지금 현재 색소폰을 하는데 잘은 못해도 뭐 그냥 살짝 잘해, 저 사람 잘해, 이 소리 못 들어도 초보치기는 그냥 하는구나,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네, 뭘 하면은 끝장을 봐야지. 네네. 그러면은 조금 약간 있어요. 잘하지는 못했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왼쪽 다리가 종기가 나가지고 많이 불편해서 일 걸어 다닐 때도 지팡이 아니면 못 걷고 또 그래요. 그러고 또 그때만 해도 없이 사는 시절이야. 우리만 뭐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전국적 시대적으로 없이 사는 세대야. 보릿고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이라고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직장이라고 다니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가 못 잡수고, 옛날에는 그 개고기가 보신탕으로 해가지고 보신탕이라 해서 그걸 해드리면은 최고의 보양식 음식을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 마음에도 이 보장 좋게 다리 하나를 사는 거야. 다리를 하나 사서 가져가면 우리 엄마는 비유가 약해서 이걸 냄새도 못 맡아. 그러면은 옛날엔 가마솥이잖아. 여름에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그걸 제가 과요. 그 엄마가 뭐뭐 넣으래. 된장도 넣고 이제 다 끓면은 이제 거기다가 부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된다 해서. 그러면은 엄마는 개고기 맛을 못 보지만 나는 개고기 맛을 봐야 돼. 왜? 싱거운지 짠지 간을 봐야 되고, 아버지를 드리려면 그래서 이제 그걸 퍼가지고 그렇게 다 퍼서 이제 개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잘 잡수시고 좋아하시고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있질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잘 잡수고 좋고 얘 너 잘했다 하니까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어린 게 무슨 큰 돈을 벌겠어. 그러니까 2달에 한 번도, 어떤 데는 10달에 한 번, 달에 하나씩이 뭐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여름이라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끓여놓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우리 엄마는 그때 연도가 68년도, 70년도 이 정도에도 그 보릿고개를 다 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 옷을 해입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 생각이 나니까 나만 이렇게 의상실에 가서 옷을 맞춰 입는 것보다도 엄마를 좀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는 나이롱 옷이면 최고 좋았었어요. 무명 옷만 입을 때인데 나이롱이 막 나와서, 근데 나이롱으로 주름치마가 그 옷 매장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주름치마하고 얘 브라우스하고 주름치마를 사다 드렸어. 그랬더니 그걸 입으시니까 뭐 잠자리 같지 뭐. 그러니까 그 옷이 좋아서 입으시고 서로 저 집에 갈 일도 없는데 입고 가시는 거야. 이 집도 가서 자랑하고. 그래서 그때 엄마의 멋진 옷을 사드렸던 거가 기억이 나고, 어릴 때 부모한테 잘하면은 그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거가 절대 부모한테 한 것도 예상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더라. 그들 이렇게 해드려서 그러는지 지금은 얼마 전서부터 옷을 제 손으로 사 입는 게 없어요. 거의 선물 받아요. 거의 선물 받아. 지금 입는 옷도 예쁘죠? 이것도 선물 받은 거야. 이제 애들이 해줘주고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옛날에 주름치마하고 브라우스 해드렸던 거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자식 자랑이면 뭐 불철이라 하는데,
또 자랑할 만도 할 수 있어요. 이남 이녀 사남매 키웠는데요.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사남매가 돌아가며 엄마한테 그렇게 효하는 거예요. 사남매지만 다 교육적으로 있어요. 어린이집 둘 해지, 지역아동센터 또 하나 해지, 또 하나는 자영업 해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잘 올바르게 커지고 남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늘 너 잘한다 잘한다 그거보다도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래도 다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다 있고 있어서 마음이 흡족하고 희망해요. 네. 큰아들이 공무원인데요. 손자도 또 공무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직 군인을 못 갔어요. 이제 지금 9급 이제 초봉 달았는데 이제 8급 달고 군인 가겠다고 해서 또 유순자 큰아들도 또 공무원이지 지금 이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늘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살고 싶습니다. 네. 결혼할 돈으로 결혼에 웨딩드레스 막 입고 막 찬란하게 해야 그날 하루뿐인데 그 돈으로 전략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야. 아마 생각 외로 잘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가지고 1년 먹고도 남는 거야. 그래서 2년 만에 또 땅을 또 샀어요. 그래서 요거 결혼하기 전에 땅 산 거 하고 와서 2년 후에 땅 산 거 하고 그러니까는 4년 됐지 5년 6년 만에 또 땅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생각 외에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결혼식 올릴 때 뭐 참 우아하게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도 비용을 전략해서 그렇게 하면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 어릴 때도 그런 욕심이 엄청 많았었어요. 하도 살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농사 지면 잘 되고 뭐든지 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처자들 낳지 또 그 다음에 딸 낳지 그랬는데 그만 낳아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외아들이라 외아들이 없이 살지 외아들이지 아니다 이것은 아들 딸 둘을 더 낳아서 사남매를 낳으면은 재산도 늘 크고 자녀들도 늘 크고 그러면 이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을까 이런 욕망에 사남매를 낳고 보니까는 이거 큰일 났어 뭘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땅을 산 거가 거기에서 이제 큰 공장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 값을 잘 받았어요. 시중보다 잘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종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이곳에 시골에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거를 하며 하나님 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밭에서 그냥 바꾸라니까 훌렁 들어놓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발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줄 거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놓고 살더니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서 땅도 사게 해주고 애들도 사남매 낳게 해주고 또 그 교회에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교회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시골 일도 많이 하고 차차 살림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은 남부럽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그냥 이렇게 여가 생활하고 또 취미 생활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가 이게 아이들한테 재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훈이 있어요. 저희 가훈은 그냥 뭐 못해서 어떻게 살자 막 이런 거가 아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게 제 가훈이에요. 정말.